일단은 기업에게 잘 맞는다라고 할 때 있어서 대전제는 어쩔 수 없이 대표님께서 근로자들에게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은 게 있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사실은 대표님께서 이타적인 마음이 없으셔도 우리 업종에 따라서는 직원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많이 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마이 프로의 여중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더운데 전국에서 보험 영업, 법인 영업 열심히 하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따끈따끈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손윤정 노무사님, 이 보험업계에서 유명하신 분이죠. 손윤정 노무사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손윤정 노무사님 바쁘신데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손윤정 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도 좀 한번 해주세요. 제가 이제 일반적인 노무사로서 활동할 때는 유튜브 운영하고 있는 선노무사랑 손윤정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썼는데 최근에는 이제 타이틀 자체가 이제 사근복의 뭐 대가까지는 아니지만 소가 정도까지는 그래도 맨날 꾸준하게 본인이 직접 월 초보험료로 한 1,000만에서 2,000만 원 정도 계속 받고 계시니까 네, 목표치 달성은 못하고 있지만 많은 영업사원들 또 영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 그 노하우를 배우고 싶은 그런 강사님이시기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좀 초대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사근복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는 들어보셨을 텐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이게 기업에게 어떻게 좀 도움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거는 용어 자체가 친숙하시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고 대표님들께도 처음에 말씀드리면은 뭔지 잘 몰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초반부에 막 21년쯤 할 때에는 대표님이 저를 사기꾼인 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원래 플레임이긴 하지만 이제 기금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 설명을 드리는데요. 기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돈이 좀 오가는 창구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삼성 같은 데서도 뭐 우리 흔히들 뭐 기부하는 재단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기금도 재단처럼 대표가 이 안에 돈을 넣으면은 기부행위를 한 거고 그 기부행위를 한 돈으로 근로자한테 주는 거니까 근로자는 세금을 떼지 않고 그냥 돈을 받게 되는 형태인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 돈을 넣는 기부행위, 그러니까 기부금 행위만 지금 됐었지만 세법이 개정되고 나서 이상하게 여기서 돈을 넣는 즉시 대표님이 비용 처리까지 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돈을 쓰는데 그냥 회사에서 쓰는 게 아니라 기금을 통해서 비용 처리를 하고 기금에서 근로자도 복지들을 돈을 받을 때에도 비과세로 해서 실수령액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이제 기본적인 틀 때문에 요즘 이슈가 된 것 같고 사실은 이 기금의 이제 전제라고 하면은 어쨌든 근로자가 이제 최저임금만을 받고서 하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 이상의 다양한 복지들을 기업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그럼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제 기금을 좀 설명해 주셨고 앞에 사내근로복지는 어떤 의미가 각각 있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저희가 이제 복지 그러면 대표님이나 특히 이제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많이 해주고 있는데 뭔가 복지 때문에 내 돈이 더 나가는 건데 이게 절세가 된다고? 라는 오해를 할 수 있을까봐 용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사내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우리 회사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사내라는 말이랑 좀 반대되는 말이 사외가 아니라 공동이라는 말이 또 있어요. 공동은 우리 회사 혼자 내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랑 같이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비로소 공동이라고 하는 거고요. 중간에 끼어져 있는 근로복지라는 거는요 이제 근로자를 위한 결국 복지 사업들을 하는 기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미 많이 하고 있는데 뭘 더 해줘 라고 하시는 대표님은 그나마 다행이세요. 우리가 사실은 보통은 급여 주기도 힘든데 어떻게 복지까지 대표님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급여 주기도 빠듯한데 어떻게 복지 사업까지 해? 복지 사업은 국가가 하는 거지 일반적인 사기업에서 어떻게 복지 사업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양쪽 다 이제 속속들이 보게 되면은 세무조사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왔을 때 추가적인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를 내게 되는 항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대표님은 쓰시다 보면은 우리 복지 별로
없어 라고 하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돈들이 급여 외에도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기금으로 넘기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세금도 줄이고 그 다음에 리스크도 줄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하나씩 저희가 좀 파헤쳐 볼게요. 네. 사내근로복지금의 이제 용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 네. 어떤 기업들에게 이게 잘 맞을까? 요건들이 좀 있나요? 기업에게 잘 맞는다라고 할 때 있어서 대전제는 어쩔 수 없이 대표님께서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은 게 있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가장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된 최저임금이 가장 이슈인데요. 이 최저임금 외에 뭐라도 우리 회사가 더 주는 게 있느냐가 제일의 조건. 그런 것들을 주고 싶어하는 대표님의 마음이 있으시냐가 기본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어쨌든 우리가 컨설팅을 통해서 절세를 하려고 하지만 네. 그래도 일단은 복지 기금이니까 네, 줄 돈이 있어야지 세이브하는 거죠. 대표님이 직원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 네. 약간의 이타적인 마음이 있으셔야 된다. 네, 근데 이제 맞아요. 우리가 이제 영업하다 보면 그런 네. 대표님 얼굴을 딱 찾기는 쉽진 않아서 맞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좀 알 수 있나요? 상담을 통해서 좀. 근데 네. 사실은 대표님께서 이타적인 마음이 없으셔도 우리 업종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많이 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원래 지방 사람이라서 지방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서울에서 조금만 나가서 있는 제조업체들 사실 근로자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최저임금만 줄게 라고 하면은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최저임금 이상의 사택을 제공한다든지 우리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급여를 조금 더 많이 준다든지 이러한 회사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요즘 이슈가 되는 거는 병의원들이에요. 병의원들은 이제 다니는 직원들이 요즘 이직도 쉽고 그만큼 사람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반대로 이제 사람을 구할 때 있어서 급여 체계도 네트제 그러니까 실수령액을 맞춰주는 4대 보험 소득세까지도 대표님이 내시는 구조에 있는 이제 병의원들도 굉장히 이제 많은 업종들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법인 영업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좋은 이제 고객들한테 세일즈할 수 있는 기회가 포착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런 거네요. 네, 대표님께서 내가 이타적이었구나 다시금 느끼시더라고요. 진짜 네. 실제로 그러신 사례가 있나요? 네네네. 실제로는 우리 회사는 주는 게 없어 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내가 복지였어 라고 하시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으세요. 첫 번째 이제 약간의 이타적인 마음, 직원들에서 뭔가 베풀어줘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대표님들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들의 업종을 좀 찾아야 될까? 왜냐면 네. 우리 이 열심히 법인 영업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싶은 분들은 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서 머릿속에 네. 그런 이제 가망 고객들을 떠올리실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고객을 떠올리는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타적이든 이타적이지 않던 간에 기업의 이익이 이왕이면 많이 날수록 좋고요. 그 이익을 이제 세금을 또 많이 내는 구조이면 좋아요. 근데 이 기금이라는 거는 돈을 넣어서 비용 처리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쓸 대상들이 있어야지 효용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주는 돈이 많아야 돼요. 근데 급여는 낮지만 더 주는 혜택들은 적지만 근로자가 1000명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직원 명수가 많거나 직원에게 주는 돈들이 많아야지만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구조로 이게 대표님한테도 비용 처리가 되고 네. 또 이제 직원분들한테도 비과세가 되는지 그 구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네. 뭐 구체적인 구조는 복잡할 수 있겠지만 네. 대표님께는 저는 말씀드릴 때 딱 이거 세 가지만 기억하시라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 대표님이 이제 이 기금이라는 곳에 돈을 넣게 되셨어요. 그럼 이 돈은 사용하지 않고도 그 즉시 100%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 기금은 그럼 따로 설립을 먼저 하는 건가요? 네. 미리 설립을 해놓으셔야 돼요. 얘는 급여는 아니라서 4대 보험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은 기금에서 근로자에게 나가는 돈은 증여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기금에서 나가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그냥 다 비과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과세라는 거는 만약에 내가 50만 원을 돈으로 받았어요. 그럼 50만 원 그냥 돈을 받게 된다는 거고 50만 원 상당의 내가 뭐 제습기를 받았어요. 그럼 그 제습기를 받게 되는 이런 개념으로 주는 걸 그대로 받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나중에 오히려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거나 세무조사의 리스크를 높이거나 그러진 않나요? 우리 소위 말하는 기장세무사가 이거 나중에 설립하면 무조건 세무조사다라고 해서 약간 리스크 있다라고 항상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말하면 좀 복잡할 수는 있겠지만 이 제도가 나온 근간, 그 근간을 보면은 그 당시